한국어학 연구자들의 별의별 수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끼리는 코가 길다가 아주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네. 마지막 에피소드가 뭐였죠? 저희 마지막 기억도 안 에피소드가 나. 학부생 에피소드였습니다. 그쵸? 예. 그게 제 기억에 12월? 연말이었죠, 연말. 12월 11월 말 12월 초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한 4개월이 지나가지고 네, 4개월 만이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방송을 들으실 때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입을 맞대고 마이크에다가 입을 맞대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네. 원래 이 8화를 한 2월쯤에 1월쯤에 원래 하려고 진행을 했다가 이게 상황이 급 안 좋아져가지고 취소를 하고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이게 그냥 언제까지 마냥 쉬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좀 소규모로 모여봤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그 유명한 찬영 스튜디오라고요. 네, 굉장히 좋네요. 와 보니까 사실 전 처음 와 보는데. 네, 저희 대학원 이제 후배분들이 보니까 거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한 번씩은 다 온 때가 되더라고요. 오늘 와 계신 게스트분도 아유. 두세 번 와보셨는데 아마 이렇게 아침에 온 건 처음일 거예요. 네, 항상 해가 졌을 때 오니까. 네, 이 구조가 잘 보이는 날은 아마 오늘이 처음이지 않을까. 여러 번 왔지만 새로운 것처럼.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는 저희가 못 가고 제 집에서 한번 좀 약식으로나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찬영이고요. 네, 저 동국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래간만이죠. 여러분 잊으셨을까봐 코코길 저희 들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메일 계정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코길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이라고 치면 가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코끼리는 코가 또는 코끼리는 코가 길다로 검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 화부터 해서 국어학이라는 키워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어학이라고 쳐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 코코길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 또는 의견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 주소인 코꼬길 kokkogil @gmail.com 또는 댓글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게 저희도 뭔가 이 방송을 좀 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유튜브 계정이나 팟빵 팟캐스트나 메일 계정에 잘 들어가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무려 한 3개월? 2-3개월 전에 어떤 분이 굉장히 길게 뭔가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분도 왠지 아마 이준희 선생님 후배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다들 거기다가 그렇게 난리를 치지? 거기다가 이제 뭔가 댓글도 제가 안 달고 네.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신길전 해가지고 이렇게 피드백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농담조로 저희 팟빵에는 후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과 함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농담처럼 드렸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팟캐스트 하는 거를 굉장히 어여삐 여기신 이제 몇몇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좀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성함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최윤지 선생님, 최윤지 저희 한번 녹음에도 참여해 주셨던 최윤지 선생님께서 이제 후원 기능으로 좀 쿨하게 딱 후원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아직 초대는 못했지만 언제나 만날 때마다 코코길 너무 잘 듣고 있다, 너무 재밌다, 다 듣는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도재학 선생님께서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차피 후원기는 그거 하면 또 세금 떼가고 떨어지는 것도 없을 텐데 직접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받아주시고 뭔가 좋은 데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따로 주셨어요. 그건 물론 제 계좌로 들어갔지만 네. 제가 감시 잘할게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근데 그 이후로 녹음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쓸 일은 없었지만 뭐 좋은 데가 뭐겠습니까? 그냥 이제 스튜디오 대여랑 뭐 맛있는 거 먹고 저희 이제 끝나고 이제 뒤풀이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소모품이나 좀 이런 것들이 들면은 거기에 쓰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그 한번 쭉 댓글 이제 올라온 걸 쭉 봤는데 지난번 그 7화 녹음에서 팟빵에다가 김빈도님께서 김민도 선생님께서 또 후원을 이제 해주셨더라고요. 알 듯 말 듯. 네. 뭐 같이 녹음도 한 것 같은데. 빈도를 호로 쓰시는 그분 맞죠?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막 저희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고 이게 국악을 대표하는 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 또 이거를 이렇게 굉장히 좋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거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를 끊기지 않게 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쵸, 시작한 지 1년. 그렇죠. 작년 봄에 이제 했던 것 같은데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저희 둘만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게스트가 한 분 와 계십니다. 네, 아주 소중한 분이시죠. 네. 어떻게 소개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겠지만 이게 저희 항상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뭔가 밖에서도 그렇고 항상 막내를 자처하는. 네, 실제로 젊어요. 젊어가지고 어리죠. 네, 그렇죠. 남자 선생님 중에서 이게 젊어가지고 항상 막내를 되게 좋아하고 처음 봤을 때. 그 선배가 시켰다고 콩을 까고 있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그래서 좀 많이 놀랬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친구다. 뭐 하는 친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매번 이제 어느 자리마다 항상 이상한 컨셉을 항상 이렇게 유지하면서 아주 재밌고 같이 있으면 재밌고 공부도 열심히 같이 하고 그런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막내 자리 있을 기회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이제 자기보다 후배가 들어오면 자기는 그거를 대비해서 요즘 권투를 배우고 있다. 그래서 특히 뭐 때리려고 남자 후배들을 용납하지 못한다. 막내는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천성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고로 지금 매우 민망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기 뭐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금 연세대학교 박사 2학기 천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천성호 선생님은 저희 같이 나와 있는 이준희 선생님이나 저나 뭐 지금까지 코코길 나오셨던 선생님들이랑도 다 알죠. 네, 모르는 분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저는 항상 데뷔를 하고 있었는데 불러주시질 않으셔가지고 그래요? 이제야 이제 꼰대질을 당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데뷔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데뷔는 못한 방송 데뷔는 못한 데뷔만 하고 데뷔를 못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솔직하게 약간 거짓말한 것 같은데 방송 끝까지 들은 적 있어요? 하나라도? 일부라도? 제가요 첫 방송이랑 두 번째 방송은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끝까지? 네, 그리고 특히 그 논문 소개할 때 그게 첫 방송이죠. 그때는 열심히 들었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부터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약간 시청 기록만 남겨놓는다든지 하는 시청 기록은 왜 남겨요? 아니 들었냐고 했을 때 이제 보여줄 건 있어야 돼요. 철저하네. 자세히는 다 못 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자기가 녹음한 거는 꼭 들으세요.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네, 저도 자기가 녹음한 거 듣는 게 들으면서 힘들었던 게 이렇게 원래 알던 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목소리만 듣고 있으니까 좀 저 스스로도 좀 오글거려서 잘 못 들었는데 되게 좀 가증스럽죠, 약간. 네, 목소리가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다룰 주제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뭔가 준비할 시간은 많이 없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방송, 댓글이나 그런 어떤 의견들이나 방송 밖에서나 이제 여러 들었던 것들 중에서 뭐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난화에 학부생 특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부생 선생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부생 선생님들도 뭔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뭔가 뭐 방학 때나 지금처럼 이제 뭐 할 건 없고 밖에는 못 나가겠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로 조금 시작을 해야 될까? 지금 논문을 읽기는 좀 부담스럽고 뭔가 국악의 좀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알고 싶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책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사실 석사과정 이제 저학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여서 저희가 국어학 개론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어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죠. 그래서 그렇죠. 뭐 좁은 의미의 문법, 형태론 통사론부터 해서 음을론, 뭐 대학 강의에 있는 뭐 음을론, 의미론, 뭐 화형론, 뭐 아니면 방어나 등등등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저희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이제 패널 및 게스트의 전공과 저희의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좁게 문법론에 좀 한정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성 선생님은 그 이제 뭐 대학교 때 공부할 때나 대학원 들어와서 네. 첫 번째로 읽었던 국어 개론서가 어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어학 사실 국어학이라기보다는 문법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좀 익숙하긴 한데 이제 그 문법 공부를 하면서 처음 봤던 책은 이제 저도 국어학개서를 처음 봤었어요. 이익서 선생님의. 네, 이익서 선생님의 국어학개서를 처음 봤는데 사실 처음 본 게 국어학개서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다른 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이제 처음 공부한 책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남기심 고영근 선생님의 표준국어 문법론이 그냥 제 첫 개론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준현 선생님은 어떤 거예요? 저도 1학년 때 제일 처음 접했던 게 국어학 해설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선생님께서 서태룡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께서 국어학 해설과 같이 읽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책이 표준국어 문법론이랑 방금 나온 표준국어 문법론이랑 고영근 선생님의 우리말 문법론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해 주셨어서 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 개를 제일 처음 접했었습니다. 네네. 네. 저도 표준국어 문법론. 근데 이게 뭔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는 사실 저는 그 이익섭 최원 선생님의 국어 문법론 강의라는 책을 석사과정 들어와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책의 존재를. 근데 어느 학교에서는 아예 그거를 이제 학부 수업 기본 교재로 문법론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뭔가 각자 이미 접해본 분들이라면 같이 접했던 책이 또 다를 거고 들어볼 책도 다르고 할 텐데 굉장히 다양하죠.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쵸.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 좀 최근에 나온 책들, 최근에 어떤 최근의 연구 동향이나 어떤 그런 분야 주제들이 반영되고 또는 최근에 개정이 된 그래서 좀 보완이 된 책들을 되도록 좀 중심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할까요? 네. 네, 이준현 선생님이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전체 그 책을 저희가 총 6권을 뽑았고요. 네네. 그리고 6권에서 우선 전체 개론서로 총 3권 그리고 각각 분야별로 한 권씩 해서 6권입니다. 그래서 개론서로는 고영근 구본관 선생님의 2018 아까 이야기 나왔던 우리말 문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역시나 방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남기심 고영근 유영경 최형용 선생님의 2019년도로 새로 리뉴얼된 새로 쓴 표준국어 문법론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구본관 박재현 이선웅 이진호 황선혁 선생님의 2015년 한국어 문법 총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는 의문론으로는 이진호 선생님의 2014년 국어 의문론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형태론으로 최홍영 선생님의 2016년 한국어 형태론, 그리고 통사론으로는 남기심 선생님의 2001년 현대국어 통사론,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책들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유튜브나 팟캐스트 올릴 때 되도록 좀 같이 표지나 이제 이런 거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이제 최대한의 정보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뭐 다른 책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고 꼭 읽어봐야 할 그러니까 뭐 다른 책에서 다루지 않은 어떤 굉장히 유의미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책들을 선정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최근의 책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이걸 계기로 시작을 해서 다른 책들도 같이 읽고 논문들 읽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꼭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체 개론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책은 고영근 구본관 선생님의 우리말 문법론인데요. 진문당에서 나왔고, 이게 2008년에 그 초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원래는 초판이 약간 주황색 느낌의 주황색, 회색 이렇게 있는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네, 이게 2018년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고영근 선생님, 구본건 선생님이야 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개론서라고 하면은 꼭 문법론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은 다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것들 말고 좀 특징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학부 때도 이거를 간단히 보긴 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결심을 하고 이제 대학원생 선배한테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어떤 걸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겨울방학 때 여쭤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말 문법론에서 뒷부분에 각 챕터의 뒷부분에 있는 덧붙임, 덜글거리, 연습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론서 중에서 이제 약간 이러한 어떤 본론 말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잘 담고 있는 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우리말 문법론 2008년에 나왔던 그 책이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덜글거리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그 해당 챕터에 관련되는, 해당 챕터에서는 사실 논문 소개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잘 녹여가지고 뭔가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다면, 뒤에선 그 덜글거리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주제를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이거를 한번 봐라.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거를 봐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고,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건 덧붙임이었어요. 덧붙임. 덧붙임. 그러니까 이게 개론서가 아무래도 이게 약간 좀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 지식 습득 이제 이런 측면이 강한데, 사실은 뭔가 대학원에 들어와서 국어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사실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좀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그거를 발전시켜서 자기의 학술 연구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덧붙임에 딱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근데 이러한 의견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논문들이 있고, 반대편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제마다 챕터가 그러니까 뭐 단락별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저는 학부 때 덧붙임을 안 읽었어요. 연습 문제도 안 풀고요. 사실 뭐 제가 게을러서 그랬겠지만 그랬는데, 나중에 대학원 와가지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덧붙임과 덜글거리 연습 문제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때서야 이제 봤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더 많고, 네네. 그리고 뭐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논문 소개도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 우리말 문법론이 이래서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오래 많은 분들이 읽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우에도 사실 뭐 학부 때는 그냥 이거 외워야지 빨리 이렇게 이해하고 외워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딱 이게 국한이 돼 있었는데 뭔가 이 그런 거를 조금 알게 되면서 뭔가 이 대학원생으로 넘어가는 좋은 교두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전면 개정판 그러니까 개정판을 조금 읽어보니까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됐더라고요. 최근 어떤 연구 동향이나 최근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 표준국어 문법론 전면 개정판도 비슷한 포맷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같이 좀 병행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형태론 통사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통사론 부분 특히 제일 뒤쪽에 이제 문법 범주 부분이 뭔가 스탠다드 그러니까 학교 문법이랑 체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거는 원래 규범적인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체계 자체가 그냥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문법 범주를 우리에게 익숙한 뭐 부정, 피동사동, 뭐 서법, 시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높임법과 문장 종결법 이런 것들이 딱 나눠져 있지가 않고 일과 관련된 문법 범주, 암과 시간에 관련된 문법 범주, 사람과 관련된 문법 범주도 있고 특히 이 마지막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문법 범주가 그다지 보편적이지는 않은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아주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결어법, 공대법 이렇게 있고 문체법, 전비법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뭐 높임법이나 문장 종결법 등등 아니면 뭐 문장 유형 이런 것들과 좀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시야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뭐죠? 다음으로는 남기신 고영근 유영경 최영용 선생님의 새로 쓴 표준국어 문법론입니다. 이 한국문화사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게 아까 이야기 드린 그 표준국어 문법론인데 이게 전면 개정판으로 해서 새로 쓴이라는 게 붙고 그러면서 이제 유영경 선생님과 최영용 선생님께서 집필자로 참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부생 때 가장 처음 접했던 개론서 중에 한 권이고요. 이게 사실 한국문법총론이라는 책이 2015년도에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 스탠다드하게 읽히고 굉장히 접하기가 쉬웠던 개론서였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학부 전공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또 뭐 4판까지 그러니까 초판부터 해서 4판까지 나온 다음에 이게 리뉴얼이 된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접했는지를 알 수도 있고 얼마나 이 집필자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항상 개정을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장점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초판이 198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래전에 이런 책이 나왔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전에 나왔었고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개정판을 하시면서 항상 그 당시 학계의 동향이나 학계에서 이야기되는 거를 추가를 시키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꾸준히 당시의 경향성들이 이전 거를 그냥 지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쌓아 올리는 형식으로 제필을 하셨어서 책에 그것들이 굉장히 잘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읽을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연습 문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우리말 문법론과 함께 읽으면서 이 더 읽을 거리를 참고하고 연습 문제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푼다면 대학원생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최근에 리뉴얼이 되면서 이게 디자인이 되게 이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전공서적이 아닌 것 같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굉장히 그냥 들고 다녀도 뭔가 전공서적 정도의 두께는 되지만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된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 굉장히 좋게 바뀌어서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경향성을 꾸준히 축적을 하듯이 쓰고 개정을 했던 책이라서 이게 논의가 하나로 막 이렇게 귀결되거나 하나의 논의를 끊임없이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느낌을 조금 덜 들어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은 사실 주의하면서 읽으면 오히려 얻을 게 더 많은 것이라서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굉장히 좋은 개론서로서 얻을 게 굉장히 많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준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냥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대학원생 과정에서 읽어도 충분히 공부를 읽어도 그쵸. 네.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천성원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 책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때요? 한번 해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부생 때 표준국어 문법론을 읽어봤고 이제 이게 새로 쓴 표준국어 문법론이 나온 이후에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다 읽고 있는데 사실 느낌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덧붙여진 부분이나 뭐 최근 동향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이제 말씀해주신 연습 문제 부분이 사실 제가 느낀 점은 문제라는 것은 사실 이제 풀면 답을 구하려고 사실 푸는데 그 답을 구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처음에 제가 느꼈던 느낌은.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좀 지나고 나니까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충분히 그 연습 문제 부분이 이제 쟁점을 다룬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답으로 귀결되기보다는 그 다루고 있는 쟁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식으로 바뀌지 않았나 해서 사실 여전히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공부가 많이 되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뭐 학부생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대학원 석사과정 저학기 선생님들 이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부족한 것 때문이겠지만 그쵸. 저는 연습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못 풀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주로 이제 원서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네. 연습 문제 엑서사이즈가 있고 탐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말 그대로 이제 엑서사이즈라면 탐구 문제는 사실 답이라는 게 거의 없고 그냥 어떤 논문들의 내용을 조금 녹여놓은 약간 이런 컨셉이라서 이게 좀 풀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근데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뭔가 이거 나만 모르나?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김모 선생님께서 예전에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여기에 나온 연습 문제가 각 대학들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로 내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시험은 저는 안 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저도 못 풀어요 그렇게. 그렇게까지 안 나와. 그러니까 외우면 맞출 수 있게 나와. 네, 여튼 그래도 표지가 이쁘니까 이렇게 한 번쯤은 들고 다닐만 하죠. 아니 뭐 대학생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원서 이제 두꺼운 거 들고 다니는데 그럴 필요 우리 국어학이다. 우리 국어학 한다. 그래가지고 전문 개정판 딱 이렇게 들고 가방에 안 넣고 다니면은 가방 그렇게 큰 거 메고 있는데 들고 다니죠. 네, 그 다음 거 해볼까요? 네. 네, 다음 거는 이제 제가 준비를 한 건데 구본관, 박재현, 이선웅, 이진호, 황선엽 선생님이 2015년에 쓰신 한국어 문법 총론입니다. 뭐 진문당에서 나왔고요. 사실 이전에 제가 그 표준국어 문법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뭐 답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한국어 문법 총론은 사실 이제 총론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한국어 문법 전 분야에 걸친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개론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1권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문법론, 뭐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등을 다루고 있고 이제 2권에서는 의미론이나 화용론, 이제 국어사까지 이렇게 총 다루고 있는 책인데 사실 저도 1권은 열심히 봤는데 2권은 사실 많이 잘 못 봐서 오늘 주제와 연관된 게 마침 또 1권이기도 해서 1권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책의 장점을 이제 꼽으라면 이제 책 한 권으로 이 한국어 문법의 전반적인 흐름과 개념을 파악하고 이제 기초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목차를 보고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각 분야의 개념이나 용어 등을 굉장히 세세히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하나하나를 알아가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그 다양한 기본 개념들을 또 싣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 역시 친절하다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읽힌다는 점이 저는 이 책의 최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 책은 이제 뭐 그 전까지는 뭐 표준국어 문법론이나 우리말 문법론 같은 아까 말씀해주신 개론서들을 읽다가 대학원에 입학해서 첫 학기 이제 유현경 선생님 통사론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 수업이 마침 이제 저는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국어학 개론서를 12권을 읽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개론서 12권을요? 네. 그래서 되게 굉장히 딱 입학한 첫 학기에 많은 개론서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 그 기저가 되는 이제 그 논저로 읽혔어서 이걸 굉장히 좀 자세히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점이 책이 굉장히 잘 읽히고, 이제 또 다른 장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실 개론서들을 읽다 보면 개론서는 내가 어떤 하나의 개념을 알고 좀 내 머릿속에 정립을 하기 위해서 읽는 건데, 다른 개론서들을 읽으면서는 사실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많았어요. 국어학이 워낙 쟁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책은 읽으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답이나 기준을 정해준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읽기에는 다른 개론서들보다는 뭔가 하나 기준을 정하기에 좋은 책이 아닌가. 그 기준을 정하게 되면 또 다른 책들을 보기에도 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읽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뭐 규범 문법을 강요하거나 뭐 어떤 특정 학교 문법, 학문 문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치우쳐서 기술한 것은 또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종합하여서 기술했기 때문에 뭐 참고나 각주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표준국어 문법론에서 표지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총론이 이게 참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네. 엄청 권위 있어요. 표지가. 네. 그쵸. 진짜 약간 권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크기도 커요. 크기도 크고 뭔가 엄청 약간 이거 다 총론이야.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약간 진짜 약간 뭐라 그래요? 정통성? 네,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특이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색이죠. 이게 참 색이 좀 그래요, 좀. 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참고해 드리는 그거를 표지를 물론 표지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뭐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표지로 하면 저는 표준국어 문법론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국어 의문론 강의도 아주 유니크한 색깔을 또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권 우리말 문법론, 표준국어 문법론, 한국어 문법 총론 이렇게 해서 좀 문법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책 3권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문법인 형태론, 통사론에다가 이제 의문론까지 해가지고 3권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하시기로 했죠 이거? 의문론은 천성호 선생님께서 제가 먼저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네, 의문론의 경우에는 저 이제 국어 의문론 강의 이진호 선생님이 2014년에 이제 개정판으로 내신 국어 의문론 강의인데요. 성경문화사에서 나왔고, 이제 이 책은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의문론 공부를 시작하는 학부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원생들한테도 의문론 공부를 위한 필독서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시생들한테도 네. 엄청 유명한 책이라고. 그래요? 이게 문법 국어학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시험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의문론이 되게 어렵대요. 그쵸. 그래가지고 의문론 되게 좀 뭐랄까 항상 뜨거운 감자. 근데 그래서 이진호 선생님의 이 단행본들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교과서가 된다고. 그렇구나. 공무원이나 뭐 임용 이쪽에서도 맞아, 임용도. 이제 뭐 자리 잡은 이유에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필요에 따라 핵심적인 부분만을 다루고 있고, 이제 읽기 쉬우면서도 깊이 있다는 점이 이제 그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핵심적인 부분만을 다룬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의문론 개론서들에서 다루기도 하고 있는 이제 IPA 기호나 뭐 방언 이런 내용들은 과감히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발음
부터 다양한 의문 현상 등 꼭 필요한 내용을 이제 요약적이면서도 세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개정판밖에 안 봐서 이전판을 몰랐는데 이번에 찾으면서 보니까 이 개정판 전에는 이준호 선생님이 뭐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겠다라고 기술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책 소개에. 이게 초판이 2005년에 나왔죠. 네, 네네. 그 표지가 굉장히 그때는 좀 지금과는 달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좀 반영이 되어서 여전히 개정판에도 그렇게 좀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이제 요약적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빠진 것이 아니라 충분히 깊이 있게 세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어 문법 총론에서도 이제 의문론을 이준호 선생님이 아마 집필을 하셨을 텐데 그 부분과도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사실 이제 문법 총론은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의문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충분히 의문론 개론서이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풀면서 이제 뭐 사실 의문론은 그래도 형태론, 통사론보다는 쟁점이 그나마 좀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답도 좀 찾을 수 있고 좀 그러면서 이해를 높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참고문헌들을 많이 첨부해 주셨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부분은 거기를 찾으면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사실 뭐 의문론 이제 문법 공부를 한다고 하면 사실 의문론보다는 형태론, 통사론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의문론을 많이 공부는 못 해봤지만 이제 뭐 논문 자격 시험이나 이런 거를 준비할 때 이 책 한 권만 보고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고, 네, 충분히 모든 내용이 포함되면서 되게 핵심적인 내용들과 함께 세세히 기술이 되어 있어서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히 첨언을 하면 저도 이제 의문론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문 자격 시험이나 뭔가 의문론을 이렇게 딱 한 권으로 조금 알고 싶을 때 이 책을 공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문론이 그 이제 구조주의 의문론이 딱 있고, 아니면 생성 의문론 있고, 그렇죠. 굉장히 그 그러니까 의문사가 많이 반영된 의문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 중에 어느 하나만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음성학이 가미된 의문론. 그치 음성 그것도 그치 있죠. 네. 뭐 IPA 기원한지 네, 그런 것들이 맞아요. 많이 반영된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좀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치우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책이 딱 생성 의문론을 기반으로 하지만 구조주의 의문론도 많이 반영을 하고 딱 그 공시 의문론으로서 이렇게 딱 그냥 정제되어 있는 그런 맞아요. 거라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이게 그래도 이제 이거를 읽고 공부를 하면 어디 가서 그냥 들어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논문 정도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돼서 굉장히 유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약간 총론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책으로서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의문론에 이거 보고 공부를 했었어요. 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형태로운 부분은 이제 최영렬 선생님께서 2016년에 내신 한국어 형태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 형태론 이렇게 돼 있는 제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이것도 개론서의 형태론 분야의 개론서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웬만한 문법론 개론서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형태론 내의 어떤 세부 분야나 각각의 주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형태론의 연구사, 사조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어떤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어서 뭔가 이미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석사과정 때 이제 형태론 공부한 상태에서 이걸 딱 읽으면은 읽다 보면 굉장히 반가운 지점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이 논문이나 이 쟁점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딱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녹아들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 말씀은 그 형태론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읽으셨다는 이야기네요. 이찬영 선생님께서. 최영렬 선생님이 다 읽으셨겠죠. 저야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거 이렇게 반갑게 이제 보는 거고. 예. 반가우려면 알아야지 반가우니까. 뭐 이제 몇 개 그냥 이제 그런 것들 원래 아는 것만 보이잖아요. 예. 한두 페이지 보이더라고요. 이 책이 몇백 페이지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바꿔 말하면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법 개론서들이 조금 더 규범적인 성격을 아무래도 좀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책은 조금 더 학문 문법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화여대에 계시는 이 저자이신 최영년 선생님의 이 굉장히 명료하면서도 아주 꼼꼼한 이 서술 방식을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나름대로 이렇게 팬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논문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런 인상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종류의 저서에서도 그런 이제 필치 같은 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개론서라고 하면은 약간 우리가 무슨 게 바이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런 네. 것들을 이렇게 딱 이거는 이거임이라라고 하고 우리는 그거를 습득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담백하면서도 좀 드라이한 것들이 있는데 이 형태론 한국어 형태론에서는 뭔가 그러한 점과 어떤 논문의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읽을 때 굉장히 좀 재밌게 읽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범문법과 학문문법의 뭔가 아주 적절한 지점에 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최영현 선생님 본인께서 형태론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제 최영현 선생님이 연구 업적과 관점이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자면 어미 자체에 독립된 품사, 그 단어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활용은 없게 되는 거고 분석주의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취한 점, 그리고 이제 단어 형성 부분에서 뭐 동의파생어, 의미관계, 저지 이런 것들이 다 최영현 선생님 개별 논문의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 주제였던 통사적 결합어가 아예 다 단어 형성 체계에 들어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말 문법론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탠다드가 되는 뭐 규범 문법, 학교 문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 그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주장을 하시면서도 네,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스탠다드 되는 거에 대해서는 딱 이 경계를 잘 잡아서 예, 개론서라는 특징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형태론 내 연구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뭔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촌 선생님 뭐 할 얘기 없으세요? 아 저요? 네, 한국어 형태론. 한국어 형태론. 네. 제가 알기로 요즘 그 형태론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네네. 많은 그럼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냥 다른 걸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형태론을 좀 너무 쉽게 봤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은 좀 쉽게 봤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만만하게 본 거지. 수학사 때까지 통사로는 이제 하시다가 네. 형태론 만만해 보이는데 너무 갔다가 두꺼웠을까 이렇게. 형태론까지 떠나면 이제 그래서 음물론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국어 문론가 열심히 보려고. 네. 전 분야를 다 한 번씩은 네, 한 건드려 번씩 보겠다. 해보고 이제 안 되면, 좋죠. 안 되면 또 갈 때가 있기 한국어 때문에. 형태론에 대한 천성호 선생님의 선생님의 의견은 이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악마의 공식으로 길게 말 안 할게요. 딱 여기까지 요런 하고 거, 요런 네, 거. 자 다음 넘어가죠. 네. 이제 통사로운 책인데요. 저 같은 제가 선정한 책은 남기심 선생님의 2001년도 책입니다. 현대국어 통사론이고 태학사에서 나왔습니다. 앞선 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전 책이긴 한데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통사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굉장히 쉽게 잘 풀어 쓴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개론서 쓰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개론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저는 써본 적이 전혀 없긴 하지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쓰면서도 또 전공서적으로서의 내용을 또 잘 담아내야 되는 것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계를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 책이 딱 그 경계를 잘 잡은 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어학을 접하고
통사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들도 굉장히 편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고민할 거리나 생각할 거리가 없지도 않고, 전공으로서 그 전공 서적으로서의 그 내용도 굉장히 충실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더 하면, 그 외국 책들, 그 외국 전공 서적들 중에 개론서로 나오는 게 막 언더스탠딩 시리즈들이 있어요. 뭐 언더스탠딩 뭐, 신텍스, 신텍스, 뭐 몰폴로지, 볼로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어학을 딱 접하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그 국어학 쪽에서는 이 남기심 선생님의 이 책이 딱 그러한 위치 정도에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논의의 대부분은 어떤 이론으로서 막 설명을 해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예문들로 설명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문 제시를 많이 해주시고, 그 예문들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것들에 대해 생각할 지점이나 이것들이 보여주는 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역시나 이게 전공 서적이지만 접근성도 굉장히 좋게 하는데 기여를 많이 하는 지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중간중간에 붙임이라고 해서 앞서 나온 그 덧붙임이랑 똑같은 건데요. 해당 장에서 심화 내용들을 이게 또 설명을 쭉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나 전문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읽을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2001년도에 나온 책이라서 최근의 경향이나 최근에 뭐 많이 논쟁이 되는 내용들을 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기초가 굉장히 탄탄하게 잡혀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게 표지가 무슨 색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맞아, 이거였지 겉표지가. 예, 막 저는 보라색 이제 들어가고, 이 커버를 아예 벗긴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거 많이 까먹고 있어. 이것도 커버 그러네. 벗겨도 이 색이에요. 제가 처음 본 이 책은 흰색. 흰색. 네. 나는 여기 완전 양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색 뭔지 알지? 약간 남색으로 돼서 이게 약간 각인 파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건 나름 이쁘거든요. 와, 근데 이 색은 진짜 네, 난생 처음 본 색이에요. 색깔 코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놀라운 건 이 두 색의 조합이에요. 네, 그니까요. 거의 이거 보색 관계 아닌가? 아니 보라색과 초록색이 같이 들어간 거 저 처음 봤어요. 뭐 역시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어떤 색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좀 색이 좀 그래서 들고 다닐 때는 약간 애매한. 이게 들고 다니기에는 좋은 책은 저는 언제부터 저희가 이제 들고 다니는 거야.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책이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기반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도 있어 라는 거를 딱 굉장히 잘 쉽게 보여주시는 책이라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통사론 관심 있으면 꼭 읽어보셔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형태로는 그러니까 한국어 형태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권을 책으로 내는 게 가능해요. 그쵸. 통사로는 그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죠. 사실상. 그러니까 시제면 시제. 뭐 진짜 차라리 높임법이 높임법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문장 성분 이거가 거의 하나의 책으로 나와야 하는 분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한 권을 읽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없죠. 많이 국어학에서 통사론 책 한 권 하면은 진짜 없어요.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려운 이유 그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각각의 범주가 다 책 한 권이라서 그리고 워낙 또 관점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통사론에 이런 한 권으로 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딱 남기심 선생님께서 기가 막히게 딱 써주셔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6권의 개론서를 저희가 이제 아는 범위 안에서 좀 부족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과 관련해서 좀 이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메일이나 댓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뭐 좀 논문과 관련된 논문 리뷰나 아니면
좀 대학원생으로서 생활에 관련된 것들 외에도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컨텐츠들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역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좀 최대한 반영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천성원 선생님. 네. 이렇게 첫 번째 방송을 이렇게 해보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지? 너무 짧아서 아쉽죠. 아 조금 네. 이게 거창한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막 이제 뭐 연예인들이 라디오 같은데 나와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연예인들이? 라고 하는 말을 네. 저는 이제 아 연예인이 또 방송하는구나 그 말도 역시 포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포장을 한번 해보자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시간이 뭐 후다닥 지나가는 네, 것 한 같고. 시간은 정말 일도 아니에요. 네 그렇고 저희 그때 한 5시간씩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필리버스터 했어요 그때. 네. 그 다음번에는 조금 이렇게 막 좀 수다 떨 수 있는 데 돼서 같이 한번 더 하고 네, 그 전까지 오늘 녹음한 거 꼭 들어보시고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저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네네. 그럼요. 아까부터 계속 표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중간중간 끼어들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예. 제가 생각하기에 표지가 가장 예쁜 책은 표준국어원법론 2014년 판이 정말 표지가 너무 멋있어요. 네, 그 얘기. 그 박이정에서 나온 거. 네. 약간 핑크? 약간 그것과 약간 옅은 남색 같은 게 약간 맞아. 섞여 있는데 맞아. 그 얘기를 아까부터 하고 싶었는데 끼어들지 못해서 사실 이제 전면 개정판이 나왔을 땐 그러려니 했는데 저는 2011년 판으로 공부를 가지고 있는 게 2011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4판이 나왔는데 좀 너무 이상한 거야. 맞아. 너무 예쁜 거야. 이러면 맞아요. 안 되는데 표준은 이러면 안 되는데. 전공 느낌이 아니죠. 맞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뭘로 사야 돼요? 네. 지금까지 이 얘기 다 해놓고. 네, 그러니까 천수 선생님. 네. 어느 걸로 추천하시겠어요? 연예인 천수 선생님.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천소 선생님. 네, 그 표지가 예쁘다. 네, 표지가 서점에서 예쁘다. 구경해 보시라. 네. 네, 정도로. 네. 네. 이게 좀 감사합니다. 수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녹음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요즘 뭐 사정이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뭐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도 못하는 실정이고 그쵸. 학교도 못 가고 제대로 모여서 놀지도 못하고 물론 저희는 지난주 놀았지만 네. 아휴. 왜 그러나 몰라요. 손소독제 열심히 뿌리고 놀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다들 좀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만날 날을 이렇게 학교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다들 조심히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그래서. 공부도 건강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돈 버는 것도 건강해야죠. 진짜 일단 네, 건강해야 진짜. 뭐라도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개론서든 뭐가 표지든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가 중요해 지금. 네. 정말 다시 한번 건강 유의 강조드리고 싶고요. 잘 계시다 보면 언젠가 또 다시 만날 날이 오겠죠. 네. 그렇죠. 그때까지 잘 계시고 저희는 또 다음 녹음으로 굉장히 되도록이면 좀 빨리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쉬었으니까. 네, 그럼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